대학교 마케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늘 통하는 마케팅은 없을까? 이것이 주제이죠. 마케팅은 상품이 아니라 인식의 전쟁이다 라고 합니다. 마케팅 인식은 언제나 완전히 새로워야 하며 반드시 가치 앞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 마케팅 인식은 단순히 마케팅 행위와 전략, 기술, 수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인식은 기업이 시장을 바라다보는 사고방식이며 기업 경영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주요 지침이 됩니다. 기업이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마케팅과 혁신 단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활동들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죠. 마케팅의 핵심은 판촉이 아닙니다. 판촉은 마케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판촉은 마케팅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일이 아닐까요? 자, 마케팅을 고객 중심으로 시장 고객의 수요를 집중하여 어떻게 해야 기획하고 제조, 판매를 통해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면에 상품 위주의 판촉은 어떠한 방법이나 경로로 상품을 팔아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이제 고객은 왕이라는 인식은 버려야 합니다. 시장의 다변성과 고객 수요의 복잡성 탓에 고객은 정확히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기업도 고객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되죠. 기업은 고객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청취하고 다양한 고객을 구별해서 대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장기적이고 평등하며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성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환경에서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통제 불가능한 혹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와 역량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케팅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케팅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중점 요소와 일반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점 요소는 경쟁 대상에 대한 분석이고, 그다음에 일반 요소는 인구, 자연환경, 문화에 대한 분석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면서 정량 분석에만 치중하고 정성 분석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마케팅 환경을 분석할 때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두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전통적인 마케팅은 왜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현대의 소비자들은 상품 자체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생각까지 함께 구매합니다. 단순히 상품 소비에만 주력하는 전통 마케팅은 이러한 현대 마케팅 환경에 부합하지 않기에 실효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현대 마케팅의 핵심은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 안에 상품 이외에 브랜드, 문화, 아이디어의 가치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고객 지향이 현대 기업 마케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편에 서서 더욱 능동적이고 완벽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 하죠. 기업 경쟁은 곧 인재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죠. 무엇으로? 고객 지향적으로. 마케팅 경쟁에서 크게 두 가지, 바로 상품의 경쟁과 인식의 경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경쟁은 하드웨어 경쟁, 인식의 경쟁은 소프트웨어 경쟁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경쟁은 하드웨어 경쟁보다 상대적으로 더 은폐되어 있고 훨씬 치열하지만 대신 일단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식 경쟁은 보이지 않고 시장을 얻거나 잃는 속도가 느리고 적은 투자로도 가능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업 마케팅은 인식의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격을 낮춘다고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렴하면 잘 팔린다라는 말은 절반이 맞는 말이죠. 판매란 저렴한 가격 하나만이 아니라 고객의 수요, 상품의 용도, 구매의 횟수, 시장의 환경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물건은 없다. 더 좋은 상품만 있을 뿐이다. 오직 좋은 상품만이 내혹한 경쟁 속에서 혹시 버텨나가 승리를 제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는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니라 더 좋은 상품만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를 휩쓸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상품도 오늘 도태될 운명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품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라는 거죠. 마케팅에서 기존의 잠재 고객의 머릿속에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때 해당 상품은 비로소 좋은 상품이 됩니다. 고객은 인식을 함께 구매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인식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품을 사면서 상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지도라고 할 수가 있죠.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상품의 인식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상품의 인식이란 일종의 선입견으로 특히 자주 구매하지 않는 제품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상품의 인식은 수많은 감각과 지각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고가의 물건일수록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큽니다. 최종 목표는 브랜드 인식입니다. 고객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들의 머릿속에 명품 브랜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포지션 역시 브랜드가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특수한 무형자산인 브랜드는 오히려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지향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고객 점유율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마케팅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수요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충성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해야 됩니다.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마케팅 활동으로 발생한 가치를 고객에게 양도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객 가치를 경영 전략 방향으로, 고객 가치의 혁신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경쟁에 임해야 합니다. 고객 내부화, 고객 자선화를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객 지향 마케팅이 더 발전된 형태로 고객 내부화, 고객 자산화가 있습니다. 고객 내부화란 무엇이냐 하면 고객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전개적인 경영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 자산화는 고객을 기업 이윤이 발생하는 진정한 원천으로 보고 고객 가치 혁신, 고객과의 관계 유지 등에 끊임없이 투자함으로써 보답을 얻는 경영 전략을 가리킵니다. 포시 사고로 4P 행동을 하라고도 합니다. 4P는 기업 입장에서, 4C는 소비자 입장에서 각각 마케팅을 바라다본 것입니다. 4P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oduct, Price, Promotion입니다. 그 다음에 4C는 뭘까요? Consumer Value, Cost, Convenience, Communication.
소비자의 가치, 비용, 편리성,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것이 되겠죠. 현대사회에 벌어지는 전쟁은 기술전쟁도 속전쟁도 아닙니다. 사고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생각하면 출구가 보인다. 오직 생각해야 행동할 수 있다라고도 하죠. 기업 경영에서 정책 결정자의 생각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큼 앞서 있는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 비교하면 해결책이 나온다. 사물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죠. 비교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비교할 때는 하나라도 더 나은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거고, 생각을 비교할 때는 이로움이 더하고 해로움이 덜한 쪽을 선택해야죠. 생각의 현실성과 필요성, 시급성을 따져보고 세 가지 모두 갖춘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란 다양한 시각으로 사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중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사고함으로써 더 완전한 해결 방안을 얻는 법이죠. 그러므로 생각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란 소비자의 수요층별로 시장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묶어서 나눈 몇 개의 고객 집단을 세분 집단이라고 하죠. 이 중에 자신에게 알맞고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집단을 골라 마케팅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업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세분화는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 집단에 대한 것이죠. 차이가 뚜렷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는 시장 세분화와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 속에 유사성을 찾아내어 소비자 집단을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세분화의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합 요소 세분화입니다. 소비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생활방식, 소득 수준, 연령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성복 시장을 여러 세부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변형 분석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변수로 삼아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로 기업의 경영 상황, 업계의 경험, 고객에 대한 이해 등을 기초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기업의 마케팅 자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연계요소 세분화입니다. 여러 개의 연계 항목을 가지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체에서 세부로, 얕은 수준에서 깊은 수준으로 점진적인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또 주요 요소 배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주요한 요소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화장품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연령별로 의류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간편하지만 복잡 단단한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배열 방법입니다. 세분화 방법이 되겠죠. 시장 세분화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상품 시장의 범위를 이제 선정하겠죠. 두 번째, 세분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합니다. 어떤 수요가 있는가, 수요량은 얼마인가, 언제 어떠한 상품이 필요한가, 고객은 어떤 수준의 가격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세분 시장의 공급 기업은 몇 곳인가, 공급 상황은 어떠한가 등 이처럼 수요 공급 경쟁 상황에 관한 면면을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여러모로 판단하고 세분 시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공동 수요를 배제하는 단계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에서 재난 대비나 방법의 안전 등의 공동의 수요는 일단 배제합니다.
네 번째, 각 세부 시장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각 세부 시장마다 소비자의 수를 계측하는 것이죠. 정확한 소비자의 수를 알아야 어느 시장으로 집중 우리가 공략할 건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세상이 변해도 통하는 마케팅은 없을까?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